이 시간에는 구름의 발생과 강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높이 떠 있는 거죠. 상승하는 공기가 위로 상승합니다. 데워져서 상승하는 공기 속에 수증기가 응결해 생긴 작은 물방울이나 빙정이 하늘 높이 떠 있는 것, 이걸 구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빙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작은 얼음 알갱이를 빙정이라고 합니다. 얼음 빙자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얼음 알갱이를 빙정이라고 합니다. 구름 속에는 물방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음 알갱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단열 팽창이라는 새로운 말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읽어보면 외부의 열 출입이 없이 일어나는 단열 변화 중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데, 이때 공기의 온도는 차가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할까요? 주사기가 있습니다. 주사기 맨 끝에 바늘을 뺍니다. 바늘을 빼면은 빈 피스톤이 나오겠죠. 피스톤 한쪽 끝을 막습니다. 한쪽 끝을 막아요. 주사기 바늘 빼고 그 바늘이 있던 곳을 고무막이로 막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공기만 차 있겠죠. 주사기 피스톤 안에는. 그 피스톤을 꽉 누릅니다. 누르면은 압축이 되죠. 그걸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단열 압축. 자, 이번에는 꽉 눌렀다가 반대로 빼버립니다. 쭉 위로 잡아 빼버립니다. 그걸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자, 단열 압축을 하면은 거기다 온도계를 넣어놓고 주사기를 꾹 누르면은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이 넓은 공간에 있다가 좁은 공간으로 들어오니까 서로 엄청나게 충돌하게 됩니다. 단열 압축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반대로 그렇게 압축하고 있다가 주사기를 반대 방향으로 확 잡아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단열 팽창이 됩니다. 단열 팽창.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갑자기 넓어지니까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온도는 낮아진다, 차가워진다라고 선생님이 써놨네요. 온도는 낮아진다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구름의 발생 실험을 하는 키트가 있습니다. 실험 키트. 자, 이 실험 키트는 단열 팽창을 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동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자, 공기를 압축시킵니다. 자, 여기 보면 끝이 야구공처럼 되어 있죠. 이 끝을 눌렀다 놨다 하면은 이게 압축이 됩니다. 이 안에 공기가. 자, 이때 이 병 안에는 약간의 따뜻한 물을 넣고요.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 부분을 압축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공기는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약 34도가 되게끔 해놓고 1분 정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느냐? 여기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물이 계속 증발이 일어납니다. 증발이 일어나게 1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뚜껑이 있는데,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이 뚜껑의 손잡이를 열어 제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뚜껑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여기는 압축을 시켰습니다. 이 병은 압축을 시켰고요. 이것은 갑자기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팽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수증기가 갑자기 어떻게 됐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응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배 연기가 가득 찬 것처럼 뿌옇게 흐려집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열 팽창, 이게 여기 이쪽이 단열 압축, 그 다음에 이쪽이 뭐죠? 단열 팽창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열 압축했을 때 온도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열 압축했을 때는 온도계 눈금이 많이 올라가 있네요. 자, 이게 좁은 공간에
좁은 공간에 압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넓은 공간으로 갑니다. 그러면 압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쪽보다 왼쪽보다 여기 중간은 압력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충돌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아지겠죠. 자, 더 넓게 팽창했습니다. 팽창하면 어떻게 되죠? 충돌 횟수가 더욱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된다. 이때 수증기가 어떻게 되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응결이 일어난다. 이슬이 생긴다. 이게 구름 발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름의 생성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를 압축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온이 상승하고 내부에는 맑게 됩니다. 자, 여기 실험 키트 내부가 아주 맑아요. 지금 여기 피스톤으로 압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이때는 공기가 팽창됩니다. 밖으로 새 나오죠. 팽창시킬 때 기온이 하강하고 내려가고 수증기가 응결하여서 내부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담배 연기가 가득 찬 것처럼 뿌옇게 흐려집니다. 선생님이 동영상 보여줄 겁니다. 자, 이때 실험하기 전에 향연기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향연기를. 자, 뚜껑을 열고 향연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험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뿌옇게 흐려지는 정도가 더 엄청나게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름 발생이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향연기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응결핵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응결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물방울 스스로 공기 중에 온도가 낮아졌네 해서 나 물방울로 데워야지 해서 이슬이 만들어지거나 구름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엉겨붙을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 겨울철에 교실 한가운데에 이슬이 만들어지진 않죠. 유리창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거기 유리창에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죠. 겨울철에 보면 거기에서 응결이 일어나잖아요. 유리창에서 또는 벽에서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공기 중에서는 그 대상이 바로 뭐냐? 먼지입니다. 먼지와 연기 같은 매연 입자 이런 것들이 응결핵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농사철에 봄철에 지금 이때가 봄철이죠. 농사 이제 모를 심고 그래야 되는데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멍하니 하늘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우제, 우자가 비우자, 기원한다. 그래서 비를 기원하는 제사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느 제사와 다른 것은 뭐냐?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많은 양의 연기가 잘 나는 그런 나무와 풀을 준비해서 거기에서 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자, 그렇더니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고 내려왔더니 어떻게 되느냐?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걸 자주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기우제를 지내면 꼭 어떻게 한다? 나무, 연기가 잘 나는 나무하고 풀을 준비해서 불을 질러버렸다. 그러면은 그게 응결핵 역할을 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과학적으로.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지혜로웠습니다. 과학을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금방 단열 팽창을 가지고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표면이 태양에 의해서 가열이 됩니다. 자, 가열이 됩니다. 그런데 지표면은 압력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 공기의 바닥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압력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압축이 되어 있고 온도가 높습니다. 자, 가열되어 있는 바로 위에 있고. 자, 그러면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열된 공기 덩어리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죠. 온도가 높으니까. 자,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낮아져요. 단열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이 넓어져서, 여기는 공간이 좁았는데 여기는 공간이 넓어졌죠. 단열 팽창하고 있어요. 자, 더욱더 공기가 상승 운동한다면 어떻게 되죠? 더 넓은 공간으로 팽창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하강하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더 많이 팽창하고 더 온도가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증기 상태로 있던 이 물방울들이 압력이 낮아지고 팽창할수록 어떻게 되냐? 압력이 낮아질수록 팽창할수록 구름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구름의 생성 과정을 보면 공기가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부피들이 팽창합니다. 부피가 팽창하죠. 그러면은 단열 팽창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온도가 하강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하강하고, 자, 그러면은 이슬점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이슬점 지난번에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선이 이슬점에 도달하죠. 그러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합니다. 자, 수증기가 응결하고 구름이 생성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증기 응결 자체가 뭐죠? 구름 생성이다. 여기에서는 빙정도 응결핵 역할을 하고 먼지도 응결핵 역할을 합니다. 얼음 덩어리가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자, 얼음 덩어리인 빙정도 응결핵 역할을 하고 먼지, 그 다음에 매연 입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매연, 여기에 또 나무를 불태우는 거, 여기서 다 구름 발생할 때 응결핵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인데요. 일단 지표면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것은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날 때, 이 네 가지 경우가 일단 지표면에 있던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해서 구름이 생성되는 겁니다. 자, 먼저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할 때, 자,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표면이 여기는 가열이 된다는 거죠. 여기만. 자, 우리가 푸른 숲이 있는데 숲이 아닌 맨 땅이 있을 때 맨 땅이 더 가열이 잘 됩니다. 숲은 온도가 낮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균등하게 가열된다. 균등하지 않다. 불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불평등, 불균등. 자, 고르지 않다라는 게 불균등이에요. 자, 불균등하게 가열되면 이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어떻게 되죠?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두 번째가 뭐였어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밑에 따뜻한 공기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밑에 있는데, 찬 공기가 밑에 있겠죠. 밀도가 크니까. 근데 여기가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 공기가 갑자기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찬 공기가.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 올려집니다.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져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어떻게 되죠? 응결이 일어나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자, 여기 고기압, 저기압을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기압이 낮다는 겁니다. 기압이 왜 낮으냐? 여기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선풍기를 위로 이렇게 불어 올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쭉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여기 공기의 무게가 누르고 있던 것이 이쪽에서 떠받치면서 올라가니까 여기는 압력이 낮아집니다. 저기압이 됩니다. 하여튼 대기압 배울 때 다시 공부하니까요.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이쪽으로 상승하는 공기가 만들어집니다. 상승기류라고 그래요.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면 저기압이 됩니다. 이때 구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은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저기압.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날 때입니다. 자, 이렇게 이쪽이 동해바다라고 생각하세요. 동해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바람이 불어왔는데 여기에 설악산 또는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일단 공기가 상승했으니까 구름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악산, 태백산 여기 꼭대기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데 구름이 발생해서, 그리고 나서 이 수증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데 이걸 우리는 높새바람 또는 팬 현상 이렇게 부를 겁니다. 네, 사회 시간에도 배울 텐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심을 때, 특히 5월달 이때 팬 현상이 나서 우리 중부지방, 경기지방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경기도가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바람 때문에 농작물이 타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팬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우리는 뭐죠? 산을 만났을 때, 산을 타고 넘을 때도 구름이 발생한다. 이걸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름을 분류를 할 때는 저군형 구름과 충운형 구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저군형 구름과 충운형 구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날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아주 깜깜할 정도로 구름이 낍니다. 그거 왜 깜깜하냐? 구름의 두께가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그 공기의 상승 운동이 강하여 위로 높이 솟은 모양의 구름입니다. 즉 구름의 두께가 두꺼우니까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아래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깜깜함을 느낍니다. 소나기형 구름입니다. 소나기형. 자, 그게 저군형 구름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깜깜함을 느껴요. 여기가 수직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굉장히 높이 발달되어 있는 구름을 우리는 저군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자, 충운형 구름은 어떻게 되죠? 충운형 구름. 자, 이게 넓게 퍼진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넓게 퍼진 모양. 공기의 상승 운동이 약해서 아주 넓게 퍼진 모양이에요. 자, 이런 구름에서는 이슬비가 옵니다. 이슬비. 지속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속적인 비. 자, 이게 충운형 구름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수 이론입니다. 우리 쌍둥이 강수가 있는데, 자, 강수 이론. 저위도 지역 열대지방의 강수 과정은 병합설, 따뜻한 비, 이 옆에다 써주세요. 병합설이라고 합니다. 자, 구름 속에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물방울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무거워져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비는 따뜻한 비가 되겠습니다. 즉 구름 속에 얼음 알갱이가 없어요. 이게 열대지방의 강수 과정, 병합설이 되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중위도, 우리나라가 중위도 지역에 해당합니다. 저위도는 적도 지역을 말합니다. 열대지방.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방입니다. 또 우리나라보다 더 북극 쪽에 가까운 고위도 지역, 여기는 빙정설, 차가운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자, 빙정이라는 거 얼음 알갱이라고 그랬죠. 구름 속에 얼음 알갱이들이 있는 거. 자, 구름 속에 과냉각 물방울과 빙정이 함께 존재합니다. 자, 그 빙정의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무엇이 커질까요? 점점 빙정이 커지겠죠. 그래서 빙정이 점점 커집니다. 여기 얼음 알갱이가 있는데 여기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들이 여기 달라붙으면 더욱더 커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무거워서 떨어졌는데 다시 밑에서 강하게 상승기류가 발생합니다. 수증기를 가득 안고, 그러면 이 빙정이랑 이것들이 다시 또 오픈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다시 빙정에 달라붙어서 더 커집니다. 그래서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바람이 불어 올라옵니다. 따뜻한 공기가 수증기를 가득 안고 막 불어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빙정이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자,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될까요? 빙정이 점점점 커져요. 야구공만큼 커져요. 네, 그게 바로 오박이 되겠습니다. 오박. 자, 그게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아주 무겁죠. 야구공만 해졌으니까. 그게 이제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래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순간 녹아야 되는데 너무 크니까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구공만 했던 게 탁구공만 해지면서 우리 지상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맞으면 사람 머리통이 깨지고 자동차 유리가 파손되고 특히 우리 식물들은 나뭇가지가 부서지고 나뭇잎이 떨어져 버립니다. 네, 농사 망쳐버립니다. 우박이 떨어지면. 이게 우박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게 무거워서 떨어집니다. 그대로 떨어지면 찬비가 아니고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 됩니다. 눈. 네, 눈이 되고요. 떨어지다 녹으면 눈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찬비가 됩니다. 그래서 찬비하고 눈이 서로 바뀌었네요. 이거 여러분들은 지우시고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가 찬비 쓰고 눈 지우고 여기다가 찬비를 지우고 눈 이렇게 써주세요. 서로 바꿔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합설, 열대지방에서 병합설 보겠습니다. 자, 구름이 상승을 합니다. 구름이 상승을 하는데 여기에 온도가 높아요.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이슬점에 빨리 도달한다겠죠. 수증기가 많이 있으면. 그래서 0도씨 이하에서 열대지방은 0도씨 이하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빙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빗방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서 이제 구름이 생성이 됐어요. 이게 병합설. 그래가지고 이 구름에 있던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큰 물방울로 만들어지고 더욱 큰 물방울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죠?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면 이게 따뜻한 비. 열대지방은 비가요 아주 뜨겁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위도 쪽 우리나라 같이 또는 북극에 가까운 우리나라 쪽 한번 볼까요? 빙정이 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수증기의 양이 적어요. 수증기 양이 적으니까 이슬점이 되려면 온도가 많이 내려가야 된다겠죠. 그러려면은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제 온도가 더욱 낮아져서 0도씨, 0도씨보다 더 낮은 곳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얼음 알갱이들이 빙정에 속한다는 거죠. 빙정. 그 빙정에 수증기들이 다시 달라붙어요. 그래서 빙정이 더욱 커집니다. 빙정이 여기는 작았다가 여기 점점 커지죠. 내려옵니다. 그대로 떨어지면 눈, 떨어지면서 녹으면 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눈이 녹았으니까 비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찬비입니다. 찬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빙정설, 차가운 비, 중위도 지역 이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강수 형태는 층운형 구름 아까 봤습니다. 넓게 퍼진 형. 이걸 난층운에서 지속적인 오랜 시간에 비가 내립니다. 자, 이슬비, 가랑비 이게 층운형 구름이고요. 하루 이틀 정도 쭉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 있죠. 이게 층운형 구름입니다. 자, 저군형 구름은 한 30분 또는 한두 시간 사이에 엄청나게 비를 퍼붓는 거 이거 저군형 구름인데요. 정란운이라고 합니다. 정란운. 자, 짧은 시간에 소나기를 내립니다. 짧은 시간에 소나기.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과 강우량이 있는데 강자가 내릴 강자예요. 수자가 물 수자예요. 양. 그러니까 물이 내린 양을 강수량이라고 하겠죠. 강수량은 눈이든 비든 우박이든 다 그것을 물로 녹여서 합해 나타낸 것을 강수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00mm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박도 눈도 비도 다 포함되는 전체적인 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만 내리는 양, 내릴 강자 비우자, 비가 내린 양을 강우량이라고 하겠죠.
내린 비의 양만을 재은 것, 강우량. 그러면은 눈 내리는 양은 어떻게 될까요? 눈은 내릴 강자, 눈설자, 강설양 하기도 하고요. 강설양 또는 쌓일 적자를 씁니다. 눈이 쌓이잖아요. 눈이 쌓였다. 적설양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강수량 단위가 밀리미터, 강우량 단위가 밀리미터. 그런데 눈은 몇 센치 쌓였다, 몇 센치 쌓였다 이렇게 하지 밀리미터 쌓였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강수량, 강우량은 단위가 밀리미터인데 적설량, 강설량 이것은 센티미터로 나타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